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 공동현관에는 잠금장치, 일명 도어록을 해놓은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도어락 옆에 정작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등 범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정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밀번호. 비밀번호의 사전적 의미는 보안을 위해 미리 약정되어 쓰는 개인 고유의 문자열입니다. 하지만 이 비밀번호가 모두에게 알려져 있다면 어떨까요? 더 이상 비밀번호가 아닐 텐데요. 이곳은 읍내동에 위치한 원룸가. 요즘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에는 보안을 위해 잠금 장치, 일명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거주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 보안 수단인 잠금 장치의 비밀번호가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돼 있어 도어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의 공동 현관을 보면 종 1234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비밀번호 4자리를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문이 열렸는데요.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도어락이지만 외부인인 저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주자 안전과 직결되는 비밀번호 노출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실제로 당진시 읍내동에 위치한 원룸을 다녀본 결과 곳곳에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버젓이 적혀있는 등 보안 불감증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룸 거주자만 알아야 하는 이 비밀번호가 왜 현관에 적혀 있을까? 현관 옆에 쓰여진 비밀번호는 택배기사나 배달원들이 드나들기 쉽게 하기 위해 적어둔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여성 등 일부 주민은 불안함을 호소합니다. 원룸에 거주 중인 한 여성은 원룸은 보안이 취약해 도어락을 설치해 놓은 건데 거주자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니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밀번호 노출이 곧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밀번호를 5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거나 수시로 바꾸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 공동현관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지우는 등 주민들의 보안의식이 확립돼야겠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지난 28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당진시와 제1방송 등이 후원한 2018년도 당진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당진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미래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2018년도 당진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당진시,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와 제1방송의 후원을 받아 당진시 개발위원회의 주최로 이뤄졌습니다. 토론회 주제는 당진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으로 김홍장 당진시장과 어기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인사와 축사의 말을 나눴습니다. 이어 한서대학교 국제수산과학연구원 이정열 교수는 첨단 양식 기술과 수산업 발전 방안을 주제로 당진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토론회는 네오엔비즈 대표이사 이규태 박사, 충남도 해양수산국 박정주 국장과 당진시 항만수산과 공영식 과장 등 총 5명이 참가했습니다. 토론 중 당진시 항만수산과 공영식 과장은 간척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수산자원이 많이 감소됐다며 비록 유리한 여건은 아니지만 당진이 가진 수도권과의 접근성 등 장점을 잘 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달 8일에는 당진항발전협의회가 주최하는 당진항 중장기 발전 전략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그동안 당진시는 수차례의 시민참여단 회의와 워크숍 등을 통해 당진시의 에너지 비전을 수립해왔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단계로 시민이 이끄는 에너지 전환 특별시를 선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늘 선포식은 당진시 에너지 비전 수립의 최종 단계이자 에너지 특별시를 알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자리에 저희 제1방송이 단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당진시는 28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선포식을 갖고 시민이 이끄는 에너지 전환 특별시 당진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당진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선포식은 시민 참여 비전 수립 과정 영상 상영, 비전 전략과 추진 계획 발표, 실천 선언문 낭독, 에너지 전환 비전 선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진시의 에너지 전환 비전이 시민이 이끄는 에너지 전환 특별시 당진으로 결정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시민 대표들이 직접 낭독한 실천 선언문에서는 시민 참여단이 직접 선택한 에너지 비전의 5대 전략 내용을 담아내면서 에너지 비전 달성을 위한 지역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전환 비전 선포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아 당진 정보고등학교 2학년 김지수 학생이 17만 시민을 대표해 김홍장 시장과 함께했습니다. 한편 이날 비전 선포식이 끝난 후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신재생에너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JRB 뉴스 전예은입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으로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나 미분양 가구가 많은 당진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미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5년 이후 미분양 주택 만채 내외를 오가는 충남. 그 중에서도 당진은 2018년 7월 말 기준으로 천안과 서산 뒤를 이어 세 번째로 미분양 가구 수가 많습니다. 때문에 최근 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 중 미분양 관리 강화 정책으로 인해 당진도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이번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 전 택지를 구입한 건설사도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택지를 매입한 사업자는 예비심사를 받지 않아 특별한 결격 요건이 없는 한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미분양 관리 지역에 계속해서 공급이 생겨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7일부터는 예비심사를 거쳐 양호와 보통을 받은 사업자는 분양보증 본심사를,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자는 3개월 이상 경과 후 재심사를 받게 됩니다. 또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 기준이 강화되고 지속기간도 6개월까지 연장되는 등 지방주택시장에 대한 공급 물량 조정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때문에 천안과 서산, 당진 등 기존 미분양 관리 지역 외에도 충남과 대전 일부 지역이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9월 25일 화요일 80대 남성이 충남 태안군 원안 해수욕장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해루질을 하러 나가 연락이 두절됐는데요. 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9월 25일 오후 11시경 해루질을 하러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된 81세 남성 A씨가 지난 28일 태안군 남면 진산리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지인들과 함께 태안 원안해수욕장에서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해루질을 하러 나갔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연락 두절 신고가 접수된 후 4일째 사고 해역 인근을 조사하며 수색이 벌어지던 중 수색 작업에 동참한 민간인 2명이 이를 발견해 A씨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2달 전 저희 제일방송은 당진 전통시장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투자에 비해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합덕전통시장과 당진 전통시장을 찾아 당진시의 전통시장 환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미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효용성이 없는 비가림막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은 전통시장. 이번에는 합덕 전통시장을 찾아봤습니다. 합덕 전통시장은 1930년부터 시장 규모를 형성하였으며 2010년 9월 현대화된 시설로 재건축하여 개장했습니다. 합덕 전통시장에는 당진 전통시장과 달리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 설치가 완료된 아케이드는 당진 전통시장과 비교하면 비가림과 햇빛을 막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인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한 상인은 여름이면 너무 덥고 환기가 되지 않아 물건을 꺼내놓을 수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이처럼 수증기 분사 등의 냉방 환경을 갖추지 못해 시민들의 발길도 줄고 야채와 과일 등이 쉽게 시드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진 전통시장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15층 정도의 높이를 버틸 수 있는 이 H빔. 기껏해야 1층 정도의 높이를 버티기 위해 설치됐다고 하기에는 좀 과해 보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설치된 곳은 기둥의 두께가 다르기까지 합니다. 또한 큰 부피를 차지하는 두꺼운 기둥이 도로 위에 촘촘히 박혀 있다 보니 시장 내의 상인들이 물건을 내놓을 공간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가림막도 너무 좁고 높게 설치되어 있어 비가림막으로도 그늘막으로도 쓰일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렇다 보니 상인들은 개개인마다 파라솔을 치고 영업 공간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진 전통시장 상인들은 가림막 설치에 동의하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설치할 줄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비가림막과 함께 설치된 간판도 본인 사업장인 상가에만 지원해 이 외에 장사하는 상가에는 간판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가게 주인이 아닌 사람은 간판도 안 달아줘요. 간판 다 떼가. 총 10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치한 이 비가림막. 하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상인들의 영업 공간을 침범했습니다. 그나마 비가림막과 그늘막의 역할을 하는 이 파라솔마저 시에서는 인도 무단 점유라며 추석 뒤까지 치우라고 말했습니다. 당진시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행한 정책과 투자한 세금,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만 낸 것이 아닐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낭비되어 가고 있는 세금도 한 번 더 확인해봐야 합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가장 먼저 단풍을 볼 수 있는 곳인 설악산. 설악산 단풍이 산 정상에서부터 물들기 시작해 산 아래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단풍철은 다음 달 중순쯤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래 기자입니다. 빨갛게 물들기 시작한 설악산.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사무소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물들기 시작한 단풍이 10월 15일쯤 절정에 이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풍 시기는 가을 초반 기온에 따라 좌우되는데 기온이 낮을수록 빨리, 높을수록 늦게 물듭니다. 올해는 9월 초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중부는 예년보다 1일에서 2일, 남부는 3일에서 4일 정도 단풍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통 산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말하는 첫 단풍은 충남 계룡산의 경우 10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단풍 절정은 산 전체로 보아 약 80% 정도 물들었을 때를 말하며 계룡산은 10월 29일 단풍 절정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인 단풍 절정 시기는 10월 18일부터 11월 9일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상 최악의 여름 폭염과 이달까지 이어진 늦더위 탓에 올해 단풍색은 예년보다 곱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